따뜻한 보건티예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성교재 수업을 했던 것에 이어서 바로 다음 수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스킨십 수업을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수업을 실제로 하는 것처럼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참고하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내용들을 담은 영상도 다음 영상으로 올릴 예정이에요. 그러면 먼저 수업을 시작을 해볼게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우리 5가지 사랑의 언어를 통해서 이성교재를 배워봤죠. 그것에 이어서 5가지 사랑의 언어 중에 여러분들이 제일 관심 있어 할 것 같은 스킨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스킨십은 5가지 사랑의 표현 중에 가장 어려운 표현이라고 선생님 생각합니다. 왜일까요? 여러분들이 아주 잘 이야기해 주었어요. 왜냐하면 스킨십은 다른 사랑의 언어들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스킨십을 통해서 우리는 관계를 굉장히 깊게 만들 수도 있지만 스킨십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증오나 두려움을 전해줄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스킨십에 대해서 오늘 알아볼 건데 먼저 스킨십의 종류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스킨십의 종류를 이렇게 6가지를 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 6가지가 단계별로 이루어진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단계가 시작이 되면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 네 번째 단계 이렇게 이어지는 게 자연스러운 순서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단계는 모든 사람에게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사람마다 다 다른 단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보면 문화의 차이에 따라서 프랑스 사람들은 볼 뽀뽀를 하는 것을 아주 일상적으로 생각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성 간에 친한 친구라고 해도 볼 뽀뽀를 하지는 않지요. 이렇게 문화적 차이도 있지만 선생님과 같은 집에 사는 선생님의 가족들 사이에서도 선생님과 다른 단계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6가지 스킨십에 순서가 있지만 그것이 다르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건데요. 그걸 가장 쉽게 느낄 수 있는 방법이 이 선생님이 제시한 스킨십에 나만의 순서를 적어보는 거겠죠. 자, 여기 패들렛의 댓글에다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6가지 스킨십의 순서를 이렇게 한번 적어봅시다.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선생님 들어보기 전에 선생님이 생각하는 순서를 먼저 공개하면 여러분들이 좀 편하게 내 순서를 공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가지고 선생님 순서를 먼저 공개를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의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공개할 수 있는 친구들은 한번 손을 들어서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철수는 1단계를 손잡기를 했고 2단계는 어깨동무를 했는데 영희는 철수와 다르게 1단계는 어깨동무, 2단계는 손잡기를 선택을 했네요. 이렇게 사람마다 순서가 다 다르죠. 이렇게 스킨십에 대해서 간단하게 생각하는 거는 조금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있다고 상상을 하면서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먼저 선생님이 아주 기본적인 상황을 가지고 왔어요. 중학교 2학년 나다정이랑 멋지미는 사귄 지 100일째 되는 커플입니다. 이 커플이 오늘 저녁에 부모님 여행 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정이네 집에서 데이트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 두 학생은 어디까지 스킨십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지 내가 다정이 혹은 멋짐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허용 가능한 단계와 이름 그리고 그 이유를 댓글 혹은 학습지에다가 적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내가 방금 적은 스킨십의 단계를 생각을 하면서 100일을 사귄 이 커플이 어느 정도의 단계가 가능할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철수랑 영희는 생각하는 스킨십 단계가 굉장히 다르네요. 이런 철수와 영희가 만약에 사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당연히 많은 갈등이 일어날 수 있겠죠. 여러분은 이렇게 지금 혹은 앞으로 미래에 스킨십에 대해서 고민하는 날이 올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어떤 사람,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남자친구, 여자친구, 이성 친구가 될 수도 있는데 요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사랑
사랑의 언어가 스킨십일 경우에 그런 사람은 이 스킨십이 없으면 사랑을 느끼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아무리 많은 선물을 받아도 스킨십이 없으면 상대방이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상대방이 나한테 스킨십을 시도를 할 때 나는 어디까지가 괜찮은 건지 고민을 하게 될 겁니다. 반대로 내가 사랑의 언어가 스킨십인 사람은 상대방에게 내가 원하는 때에 접촉을 시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스킨십을 계속하면 상대방은 내 사랑을 느낄 수도 있지만 정반대로 내가 하는 행동이 폭력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성적 자기결정권입니다. 우리는 중학생이니까 우리가 지금 수업하고 있는 우리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은 모두 성적 자기결정권이 헌법을 통해서 보장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뭐를 의미하느냐면 나한테 그 권리가 있는 것처럼 상대방에게도 그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 권리를 지켜줘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내 권리도 찾고 상대방 것도 지켜줘야 되죠. 우리는 이런 스킨십이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나만을 위한 그런 이기적인 행동일 때 그 상대방에게 모욕감을 줄 수 있어요. 왜냐면 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는 거니까. 이 문제를 가볍게 다루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몸과 마음에 큰 상처를 입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킨십 상황에서 상대방이 상처를 입히지 않으면서도 내 사랑을 표현하고 혹은 상대방을 너무 외롭거나 슬프게 만들지 않으면서 그 사람의 사랑의 표현을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모의 훈련을 해볼 겁니다. 다음 프린터나 패들렛에 나와 있죠? 첫 번째 상황은 나 멋짐 학생과 나 다정 학생의 좀 더 방금 전에 했던 것보다 좀 더 심화된 상황입니다. 멋짐이가 항상 다정이에게 자기 전에 다정아 잘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에는 멋짐이가 엄청 부끄럽게 좋아한다는 고백을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 정도의 단계가 되었을 때 다정이와 멋짐이는 어떤 스킨십 단계가 괜찮을 것 같은지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가능한 스킨십의 단계를 적어주면 됩니다. 선생님의 그런 답을 먼저 이야기를 해줄게요. 선생님은 좋아해, 사랑해 이런 지난 시간에 배운 거에 따르면 인정하는 말을 사랑의 표현으로 하는 것은 그렇게 크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선생님은 그런 말 말고 같이 시간을 보낸다든지 아니면 상대방이 나를 위해서 봉사를 해주는 걸 더 우선시 여기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로는 포옹 정도가 적당할 것 같고 요거보다 더 높은 스킨십의 단계는 다른 사랑의 표현을 받았을 때 그 사람의 사랑을 느끼고 가능할 것 같다고 적었습니다. 선생님은 포옹을 선택했지만 이 상황에서 스킨십이 아예 없음이라고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음을 선택하고 그 이유를 써줘도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써봅시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상황도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상황은 멋짐이는 친구들이랑 PC방에 자주 가죠. 여러분들 남자친구들이 PC방에 친구랑 같이 갔는데 갑자기 여자친구인 다정이가 나 오늘 좀 고민이 많아 대화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면 PC방에 간 나 멋짐 학생은 게임을 신나게 하다가 나중에 연락을 받자마자 바로 달려옵니다. 전에는 연락도 되지 않고 카톡 답장도 없었는데 갑자기 다정이가 멋짐이의 변화를 느끼는 거죠. 이럴 때에는 다정이가 어떤 스킨십 단계까지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내 상황이라고 생각하면서 가능할 것 같은 스킨십 단계를 적어보겠습니다. 아까 첫 번째 상황보다 더 큰 사랑을 받는 상황인 건지 아니면 첫 번째 상황이 더 큰 사랑의 단계를 받는 것인지 나의 입장에서 나의 기준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고 그 전 단계를 어떻게 적었는지를 생각을 해보면서 이번 단계를 적어보면 더 쉽겠죠. 더 나아간 스킨십 단계를 선택을 할 것인지 덜 나아간 스킨십 단계를 선택할 것인지 한번 고민을 해보고 적어봅시다. 방금 발표하면서 봤죠. 철수가 적은 스킨십 단계랑 두 번째 상황에서 영희가 적은 스킨십 단계는 이렇게 차이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화, 맞습니다. 대화를 하면 우리가 이런 성적 자기 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내가 그런 기준을 선생님이랑 방금 연습한 것처럼 명확하게 세우고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내 기준에 맞춰서 올바른 단계를 선택하는 것이 이것이 오늘 선생님이 꼭 이야기하고 싶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연애를 현명하게 하는 청소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